안녕하십니까.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의 박하나 팀장입니다. 제 14강으로 한국의 농식품 도매 유통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 경로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후에 농산물 도매 유통 경로의 기본적인 특징과 현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산물 유통 경로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농산물의 유통 경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유통 경로에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라는 것은 농산물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재화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유통기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시스템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이 생산물의 소유권과 그 대금이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단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와 그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전하는 데 거치는 중간업자의 수가 바로 유통 단계입니다.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유통의 길이가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 또는 제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에게 구매했다고 하면 유통 단계는 없습니다. 유통 단계는 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매상의 한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유통 단계가 1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두 번째 보이는 표대로 생산자에서 소비자 사이에 유통하는 업체가 한 곳일 때 1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에는 소매상으로 나와 있지만 소매상일 수도 있고 도매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한 곳만 거치면 1단계입니다. 2단계 경로는 두 종류의 업체가 유통 경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매상과 그리고 도매상에게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 등 두 개 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가 2단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재화들이 도매상, 소매상을 포함하여 3단계 이상의 다단계 구조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산물인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쉽게 부패하는 등 품질 저하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유통해야 하므로 3단계 이상의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한국 내 생산자 또는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불리는 생산자 조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됩니다. 소비량이 많고 저장되는 배추, 양파 등 일부 품목은 해당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산지 수집상 또는 산지 유통인으로도 유통됩니다. 여기까지를 산지 유통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유통 경로입니다. 도매 유통 경로는 농산물 도매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농산물은 전국에 산재한 도매 시장을 통해서 전체의 약 절반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요. 도매 시장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산물을 수집해서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소매상,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외식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도매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라던가 종합유통센터, 벤더로도 불리는 도매상 등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조달하여 도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소매 단계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식당, 온라인 등 다양한 소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 경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분화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농산물의 생산, 도매, 소매, 유통 과정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농산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 첨가물은 농산물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중에서 주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원예 농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신선 첨가물의 구체적인 부류는 과일류, 채소류,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하는 서류, 참깨, 들깨 등의 특용작물, 버섯류, 그리고 화훼류 등을 포함합니다. 쌀과 보리, 미곡, 맹류 등 주요 식량작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신선 첨가물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수입을 포함해서 한국 국내에 신선 첨가물이 공급되는 규모는 21조 850억 원입니다. 그 중에 18조 8266억이 산지 유통 조직으로 유통됩니다. 산지 유통 조직 중 농협이 11조를 그리고 농업법인이 약 7조 정도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의 한 축인 산지 유통인이 약 5조 정도를 취급합니다. 다음 단계인 도매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인 도매 시장은 이 중에 약 13조 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선 첨가물 유통의 절반 정도를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취급하였지만 최근에 산지 직거래, 신유통 경로 등이 확산되면서 50%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 시장은 신선 첨가물의 절반을 유통하는 대표적인 유통 경로입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가 도매 유통이므로 뒷부분에서는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 도매 조직이 약 1조 3천억 원,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AT 농식품거래소가 7,500억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EJ 프레시웨이나 아워홈, 현대그린푸드로 대표되는 식자재 업체가 7조 4천억 원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업체는 주로 벤더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 단계로 넘어가면 대량 수요처가 있습니다. 대량 수요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가공되거나 아니면 조리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식품 가공, 단체급식 등을 의미하며 대량 수요처에서 10조 4천억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리해 먹거나 생식으로 먹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여 소비되는 것이 약 15조 3천억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과일 채소 소매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농협 판매 조직, 온라인 쇼핑 및 직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최초 21조 850억으로 공급된 신선 첨가물이 중간에 유통 비용과 마진이 붙으면서 최종적으로 26조 4천억 원으로 소비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한국의 농산물 유통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5년 전과 현재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비교해 보니 현저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두 개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자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2003년에는 도매상 비율이 78%였으나 15년 후인 2018년에는 59% 수준으로 도매상 비중이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가 20%에서 31%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산지 직거래 등 직거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가 다양화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림의 왼쪽 부분이 산지 유통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30%에서 50%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장업체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지 직거래는 2003년에는 거의 없었으나 2018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3.6%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유통 효율을 높이고 직거래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 정책을 2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의 결과가 유통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유통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매상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의 뜻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은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조달해서 자기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 그리고 다른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유통기관 또는 업체를 말합니다. 유통 경로상에 주로 수집과 분산을 담당하지만 특히 대량 구매를 통해서 다양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분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물류 촉진, 금융, 위험 부담, 협상, 거래 물량 주문, 대금 지불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의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매상의 위치는 제조업자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 있는 업체입니다. 도매상이 있다고 해서 그 유통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상이 있어야 보다 효율적인 유통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이 갖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와 도매상의 관계에서 도매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제조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판매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제조사는 제한된 자원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주로
도매상에게 위임하거나 도매상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 많은 다양한 도매상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도매상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소비자에게까지 이전되려면 다양한 시간과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에 상품이 꾸준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자가 그 모든 재고를 갖고 있으려면 막대한 생산 비용과 저장 비용, 창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매상이 재고를 분산 취급하면서 이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재고 공급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거나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 도매상은 자기 재고 수준을 봐서 제조업체에게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장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하는 역할의 한 종류가 주문 처리, 수발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도매상은 소매상으로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해서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통 과정에서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 기능을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상과 도매상의 관계에서 도매상은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소매상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도매상은 다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므로 상품군을 갖추게 됩니다. 그 대량 물량을 공급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소분 판매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소매상으로 전달되면서 더욱 많은 상품과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소매상의 신용,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기술적 지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농산물 도매 유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현재 도매 시장이 없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거래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생산자는 판매처를 찾게 되고 소비자는 직접 생산자에게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자연스럽게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상인이 위탁상 등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산지 정보, 그리고 구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가 위탁상의 횡포에 매우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싸게 사온 농산물도 소비자에게 비싸게 유통이 되고 제때제때 출하하는 농산물도 품질이 떨어질 때까지 유통하지 않고 소비가 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직결되는 농산물 유통에 중간 상인에 의한 횡포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최초로 서울 가락시장이 1985년에 건설됩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는 정부 주도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33개 공영 도매시장이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도매시장은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반드시 팔아줘야 하며 판매 정보 및 거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대금의 정산 등이 제도화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크게 개선이 되게 됩니다. 도매시장으로 인해 농산물 거래가 투명하고 체계화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농산물 거래 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접어들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상품의 거래 물류 체계 확립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낸 도매시장은 이제 시대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도매시장은 공정하지만 농산물 거래 시간이 길고 유통 단계가 길어지면서 가격이 비싸지고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내 농산물 취급량이 증가하여 시장이 포화하는 문제, 40년을 사용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 등이 제기됩니다. 거래 시간이 길고 저온 저장고 등이 구비되지 않아 시장 내 농산물 품위가 저하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업체 등으로 직접 거래되는 신유통 경로 또는 직거래가 확산되고 내외부적으로 도매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나 농산물 도매거래 온라인화 등이 추진되는 등 도매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설정하고 믿을 수 있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공개되며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농산물을 거래하는 다른 업체에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가격을 속이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은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격을 형성하고 결정해서 소매상 등에서 분산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결제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정보를 수집해서 교환하고 제공하는 형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도매시장은 크게 세 가지 기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집하는 주체인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농산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분산의 주체인 중도메인, 중도메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매 참가인, 그리고 시장 자체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거래 정보를 통계화하여 제공하는 시장 개설자,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도매시장은 주로 경매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경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 수의 매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가 수의 매매는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매, 정가 수의 매매도 모두 상장 거래이며 도매시장 내에는 상장 거래가 거래액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유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을 합니다. 그 후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소매상에게 재판매하고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최종적으로 농산물이 유통됩니다. 도매시장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까지 크게 문제되던 농산물 거래의 불투명성이나 대금 미지급 문제, 위탁상 등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속이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에 기초한 농산물 거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팔 수 있는 농산물 도매 거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였으며 한국의 먹거리 문제,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생산자가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3일 내에 대금이 지급되는 등 즉각 대금 정산 체계를 갖춰서 생산자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날짜별로, 거래 품위별로, 품목별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거래 실적 통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생산자와 유통인, 정책 당국자, 연구자에게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점은 도매시장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30-40년 동안 한국의 농산물 유통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지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 방식은 산지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산지가 규격화된 상품에 대해서 도매시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서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으로 유통되고 또 중도매인이 중매인으로 또 소매상으로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 과정이 너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서 유통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통구조 또는 물류체계가 신속하게 바뀌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 구조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류 표준화나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시설과 장비가 도입되어서 현재 도매 시장에는 시설이나 물류 표준화 등 이런 표준화된 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하차, 하역을 팔레트로 하는 데 반해 도매 시장에서는 아직도 팔레트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하역하고 있고 아직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인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도매시장은 2018년을 기준으로 총 49개소가 전국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영 도매시장이 33개소, 그리고 일반 법정 도매시장이 13개소 등입니다. 수집을 담당하는 도매시장 법인은 총 12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도매시장에는 총 10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도매시장 법인에 3,000명, 중도매인이 5,500명, 매매 참가인이 800여 명, 그리고 농산물 하역을 담당하는 하역인이 3,70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13조 786억 원을 취급하였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과 부류는 즉 과일 채소류 비중이 85%로 가장 높습니다. 총 11조 8천억 원 정도가 과일 채소류이며 생선이나 폐류, 선어, 활어 등 수산물이 약 1조 5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전체의 93%로 가장 많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청과 부류의 연도별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량은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취급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 도매시장의 거래액은 2018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도매시장의 실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한국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사진 좌측이 채소 경매장, 우측 둥글둥글하게 된 지역이 과일 경매장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 엄궁동의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시장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가락시장 청과 부류 중 과일 경매장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전국에서 수집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청과물의 경매장면입니다. 왼쪽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경매사이고 이 사람을 둘러싸서 오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입니다. 경매사가 가격을 호선하면 이에 따라 중도매인이 가격을 판단하고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락시장은 현재 85년에 건립되어서
약 35년, 40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시설 전체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현재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 우측 하단에 1단계 가락몰과 업무동, 판매동이 현재 완료되었으며 도매권역 1, 2, 3, 4 공구 순으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외에 한국의 도매유통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산지 공판장이 있습니다. 산지 공판장은 도매시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지 공판장은 도매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도매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 형태, 기능이 도매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산지 공판장은 전국에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급 물량은 2018년 기준으로 32만 톤, 취급액은 7,500억 정도로 집계됩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는 농산물 도매 유통을 하고 있으며 주로 벤더로도 불립니다. 단계별로 취급하는 상품, 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고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체급식부터 소매상 등 판매업체,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 다양한 판매처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합니다. 식자재 업체 중 B2B 시장은 약 4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농산물, 신선 첨가물의 비율은 18.5%, 신선 첨가물 취급액은 약 7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한국에서 식자재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들, CJ 프레시웨이, 대상 베스트코, 동원 홈푸드,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농협유통 등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많은 업체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11조, 그리고 중소업체들이 25조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도매 거래를 촉진하는 업체 중에 한국 정부의 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AT 농식품 거래소로 한국중앙정부 농식품부가 그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이 아닌 온라인 농식품의 도매 유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업체로 온라인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약 3조 매출을 달성하였고 그 중에 신선 첨가물의 비중이 25%, 7,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간 거래, 단체 급식, 소상공인, 직거래 등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경매를 시작하는 등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T 농식품 거래소의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판매사와 거래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거래됩니다. 직접 농산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농산물의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거래 쪽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농산물 도매 유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